안녕하세요. 킨더보스의 손쌤입니다. 오늘은 국장님들과 함께 유아기 수학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만 보더라도 수학에서 수포자가 생긴다는 등 이제 7세가 되면 수학 선행을 달려야 된다는 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현재 3학년, 5학년 아이들을 키우면서 6학년 수학교육과정을 나가는 친구들이 쌓기나무를 사고 다시 교구를 사고 주사위를 돌려보는 걸 보면서 유아기 수학교육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께는 꿀팁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놀이에 수개념이 생긴다고 확신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아기 수 개념, 먼저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재원생 상담 기간이었는데요. 야무지고 똑똑한 여자친구를 상담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님께 정말 많이 큰 성장 과정과 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상담 중에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 아이가 늦은 건 알고 있어요 하시면서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늦다고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궁금한 나머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는지, 혹은 객관적인 평가나 누구에게 문의하셨던 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엄마하고 같이 책을 읽다 보거나 엄마랑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셨대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신 거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셨냐 했더니 아이가 숫자를 쓰는데 10번을 써도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느리구나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5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은 과정이 그렇게 일률적이고 절차적이지 않아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의 사고를 다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른들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 둘째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저희 둘째가 5세 때 퇴근하는 길에 제 차 뒤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밖을 보면서 건물이 참 많네 이래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건물이 참 많다는 그 아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슬프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라서 그래 하고 대답을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도시, 건물이 많고 저는 약간의 삭막함과 슬픔이 좀 드는 퇴근길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말에는 산으로 놀러 갈까? 아빠랑 바람 쐬러 갈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또 대답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왜 지구는 찌그러지지 않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왜 지구는 찌그러지지 않을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에 궁금해 하다가 다음날 선생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선생님, 지구는 왜 찌그러지지 않죠? 하고 물어봤더니 그날 그 아이는 중력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지구가 물건을 잡아다니는 힘이 있다라는 중력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친구한테는 이해가 가는 힘은 아니었을 거예요. 언니의 Y책을 보던 중에 달 표면에서 하얀색 우주복을 입고 어설프게 서 있는 사진을 보더니 둘째가 언니에게 언니 이 옷을 입으면 이렇게 걸어야 돼 하고 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지식은 이렇게 정말 생뚱맞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6살이 되었는데 저한테 엄마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많이 잡아다니고 저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적게 잡아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날도 중력을 배웠습니다. 7세가 되면 또 다른 개념을 쌓게 되고 8살이 되면 또 다른 개념을 쌓게 돼서 아이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개념과 이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 과정,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의 단어처럼 반복해서 듣고 그걸 외워서 혹은 암기해서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학습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력이 필요한 인지 과정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아서 수정을 반복하고 그걸 다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이 형성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굉장한 칭찬과 격려로서 도와주셔야 수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러한 학습 과정은 두 가지로 중요해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의 상호작용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깊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속도의 이야기, 무게의 이야기, 숫자의 이야기, 개념의 이야기, 많고 적고 방향, 이런 공간에 대한 수개념에 활용할 수 있는 단어로 많은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아이는 그것을 익숙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유아기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아이들에게 노출시켜 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반응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50번 반복된다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제가 오늘 수개념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 시기가 되면 어머님들은 얘가 멍청한 거 아니야? 얘가 왜 이걸 몰라? 왜 1, 2, 3, 4, 5, 6, 7까지 지어놓고 8개가 있다고 말해? 이런 황당한 에피소드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이는 늦다, 우리 아이는 수적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황당한 에피소드를 보시고 나서 제일 불안해하시면서 학습지나 학원이나 주변의 문제집들을 구매를 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수개념, 수세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하나 이런 과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쌓는구나 아시고 집에서도 활용해 보시면서 수개념을 쌓아주시면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이 수세기가 반응이 좋으면 제가 그 다음에 공간, 규칙, 패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수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아이가 수를 1부터 10까지 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도 수열도 모르고 숫자를 세기 시작하고요.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셀 때까지 주 양육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수를 세는 걸 격려하고 칭찬하고 같이 세주실 거예요. 그런 개념들은 아직 1대1 대응이 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있지만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하나 짚으면서 셀 수가 없어요. 그때 1대1 대응이 되어야 다른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 비닐 장갑입니다. 저희가 놀공스쿨에서도 많은 수개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 손가락을 세는 것 말고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젤리를 가지고 넣어봤는데요. 한 손가락에 하나씩 오도록 할 수 있겠고요. 2개나 3개씩 넣어서 똑같이 묶음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 모두 합해 보는 거, 부분과 집합, 큰 전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계란판. 흔히 볼 수 있는 계란판이지만 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이들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것도 1대1 대응,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것도 1대1 대응이 되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짚어보면서 세는 것도 중요한 수개념이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아이들과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100번 연습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물을 가지고 수세기가 되다 보면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게 몇 개였지? 하나, 둘, 셋, 넷 하고 수를 세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내가 보고 있는 구체물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수세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자로 배우는 수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외워서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수를 셀 때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라는 걸 알게 되고 반대로 세도 10개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세도 10개라는 걸 알게 되고 어떤 식으로 세도 여기에 있는 것이 10개라는 걸 알게 되는 보존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량이 같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황당한 에피소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사탕이 몇 개 있어? 7개. 지금 10개라고 셌는데 7개라고 말하는 친구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건 아직 그 내가 센 마지막 수가 이 전체 양이다라는 개념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우리 아이가 방금 10개라고 말해놓고 7개라고 말하는 거 가능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존 개념으로 형성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셌을 때 얘가 5개라는 걸 알면 밑에 칸도 5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보존 개념이 형성된 친구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5개의 초콜릿을 넣고 나서
멀리감치 퍼뜨려 놓아서 얘가 많아, 얘가 많아. 그러면 아직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지금 얘가 많아. 수세기를 시작도 안 해보고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유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어린 친구들이 보이는 현상이지만 수개념이 정확하게 1부터 계속 쌓여지지 않았다면 그건 어느 연령에 보여도 무관한 반응이겠지요. 수개념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그 개념 누적이 되어야 그 다음에 가르기 모으기가 가능하고 덧셈 뺄셈이 가능해지는 거랍니다. 지금 우리가 급하고 서둘러야 된다라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학습지를 가지고 1 더하기 1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무의미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내 손에 만져지는 것들, 구체물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수교육을 시작해야 내 생활의 부분이 되고 그것을 기억해서 수개념으로 사용해보고 결국엔 그것이 내 머릿속에 인지되는 거거든요. 수세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개념은 어마무시하게 많지요. 아이들 상호작용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고 이런 젤리와 초콜릿 가지고도 활용 가능하다면 어머님들께서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의 개념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아이는 어디까지 수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놀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수 영상으로 만나기를 기대할게요. 안녕!